직원들에게 똑바로 안 모욕당하던 닦아? 여자의 복수가 이제 시작됩니다. 걸레로 얼굴을 닦고 있네. 새벽 5시. 도시의 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지만 거리엔 이미 하루가 시작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서울 한복판의 30층짜리 빌딩, 유리 외벽에는 하늘빛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정화는 묵직한 청소 카트를 밀며 출입구 유리문을 밀어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특유의 냉기와 세제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밀려왔다. 그녀는 잠시 숨을 들이켰다. 이 냄새는 낯설지 않았다. 어디서나 이른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만 아는 공기의 냄새였다. 카트에 꽂힌 이름표엔 청소용역 이정화라고 적혀 있었다. 볼펜으로 쓴 글씨가 약간 번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 명찰을 매만지듯 손끝으로 쓸었다. 오늘도 시작이네.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경비 아저씨가 문 앞에서 인사를 건넸다. 이정화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먼지란 게 그래요. 사람들이 오기 전에 닦아야지, 아니면 다 밟혀서 더러워져요. 그녀의 말에 경비 아저씨가 웃었다. 하지만 정화의 표정은 무표정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복도 끝을 향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거울 속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눈가에 주름, 바랜 유니폼, 손등 위에 세월. 그 모든 게 묵직한 이력서처럼 보였다. 지금 이 회사 예전보다 깨끗할까?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그저 엘리베이터의 작은 진동이 귓가에 울릴 뿐이었다. 사무실 층에 도착하자 형광등이 하나둘 켜졌다. 빛이 길게 복도 바닥을 타고 흘렀다. 정화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볼륨을 조금 높였다. 낡은 카세트라 소리가 간헐적으로 끊겼지만 그 끊김조차 익숙했다. 여기, 이 구석은 늘 먼지가 쌓이네. 그녀는 작은 붓으로 구석을 쓸며 혼잣말했다. 마치 공간의 숨소리를 듣는 듯 매번 그 자리를 지나칠 때마다 몸이 기억하는 듯 했다. 그녀는 창문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젖혔다. 밖은 아직 새벽빛과 네온이 섞여 있었다. 도로엔 택시 몇 대가 지나가고 맞은편 빌딩의 유리에는 자신의 실루엣이 겹쳐 비쳤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한 책상 위에 멈췄다. 커피 얼룩이 남은 컵, 그리고 덮여있던 서류 한 장이 바람에 살짝 뒤집혔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보서. 정화는 손끝으로 종이를 눌렀다. 그 밑줄처럼 곧게 그어진 글씨들이 묘하게 낯설지 않았다. 시선이 작은 글씨로 내려갔다. 이정화 귀하.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손끝이 약간 떨렸다. 그러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제자리에 두고 걸레를 물에 적셨다. 그래, 오늘은 더 닦아야겠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손이 다시 움직였다. 바닥의 얼룩이 사라질수록 그녀의 눈빛은 조금씩 맑아졌다. 창문 밖으로 아침이 밝아왔다. 유리창에 부딪힌 햇살이 빌딩 안으로 흘러들었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마치 세월이 다시 길게 이어지는 것처럼. 청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지.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걸레를 3개 짰다. 물방울이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지며 새로운 하루의 소리를 냈다. 정오가 되자 사무실은 갑자기 떠들썩해졌다.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종이컵 커피 향, 웃음소리가 얽혀 있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열었다. 책상마다 음식 냄새가 퍼졌고 누군가는 음악을 틀었다. 그 틈새를 헤치며 정화가 조용히 걸어왔다. 고무장갑 낀 손에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걸음은 일정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지나쳤다. 아, 또 왔네. 점심시간인데 좀 피하면 안 되나?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최도윤 팀장이었다. 그는 웃으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이 아줌마는 진짜 열정이 넘치네. 밥 먹는 시간에도 일이라니. 보기 드물어. 말끝엔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그 옆에서 여직원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게요. 저희도 이런 성실함 좀 배워야겠어요. 그들은 마치 농담처럼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계급의 경계가 선명했다.
정화는 그 말을 들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조용히 쓰레기통을 비우고 젖은 휴지로 테이블을 닦았다. 식은 국물과 흩어진 밥풀을 닦아내며 그녀의 시선이 한순간 멈췄다. 도윤의 손가락 끝이 떨어진 고추장을 가리켰다. 여기 좀 닦아요. 이거 지저분하잖아요. 정화는 말없이 닦았다. 그녀의 걸레가 그 얼룩 위를 천천히 지나갔다. 하얀 천이 붉게 물들었다. 그렇게 꼼꼼하게 닦으실 거면 회의실 바닥도 같이 해주세요. 아침에 커피 쏟았는데 청소팀이 깜빡했나 봐요. 도윤은 커피를 들며 비웃었다. 정화는 잠시 눈을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도윤을 향했다. 짧은 순간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엔 묘한 힘이 있었다. 도윤은 이유 모를 찜찜함에 웃음을 삼켰다. 정화는 다시 손을 움직였다. 잠시 후 사람들은 자리를 떠났다. 빈 컵, 젓가락, 종이 조각들이 남았다. 사무실의 소음이 사라지자 정화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장갑에 묻은 기름 자국을 바라보다가 그걸 벗어 물에 담갔다. 물속에 기포가 터졌다. 그녀는 그 기포를 잠시 바라보다가 작은 수첩을 꺼냈다. 노트 표지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다. 그녀는 또박또박 글자를 적었다. 2025.04 20일 오전 11시 45분 최도윤 언어 모욕 태도 불량 반복적 비하 감정 흔들림 없음. 그녀는 펜을 덮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지워야지. 작게 중얼거린 말이 공기 속에 녹았다. 그 순간 복도 쪽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윤솜이었다. 신입 직원, 아직 말투에 예의와 긴장이 섞여 있는 젊은 여자였다. 선생님 힘드시죠? 이거 물 좀 드세요. 투명한 생수병 하나가 내밀어졌다. 정화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봤다. 괜찮아요. 하지만 소미는 고개를 저었다. 매일 이렇게 청소하시잖아요. 저도 할머니가 청소하셔서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정화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생수병을 받아들며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그 말엔 감정이 거의 담겨 있지 않았지만 소미는 미소를 지었다. 소미가 돌아간 뒤 정화는 그 자리에 한동안 앉아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흘러들며 바닥에 물자국을 비췄다. 그녀의 그림자가 그 빛 위로 길게 늘어졌다. 깨끗하네. 정화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묘한 여운이 섞여 있었다. 지워진 얼룩이 아니라 지워야 할 인간들이 떠오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걸레를 3개 짰다.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며 작게 튀었다. 그 소리가 마치 짧은 심장 박동처럼 공간에 울렸다. 그녀는 카트를 밀며 복도를 떠났다. 그 뒷모습 위로 햇빛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녀의 그림자가 벽을 따라 멀어질수록 사무실은 더 환해졌지만 공기는 묘하게 싸늘했다. 밤 10시를 막 넘긴 시간. 사무실 복도는 마치 사람의 체온이 모두 빠져나간 듯 차갑고 정적이었다. 형광등 몇 개만 깜빡였고 복도 끝 청소 카트의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빈 공간을 울렸다. 정화는 익숙한 리듬으로 카트를 밀었다. 오늘은 마지막 층이네. 그녀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유리문 너머의 회의실 불빛이 꺼져 있었다. 그녀는 걸레를 들고 들어가 탁자 위 먼지를 닦기 시작했다. 차가운 유리 탁자에 그녀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눈 밑에 주름, 살짝 굳은 입술, 모든 게 침묵으로 덮여 있었다. 그때 복도 끝 엘리베이터가 딩 소리를 냈다. 문이 열리고 3사람의 발소리가 들렸다. 남자 2, 여자 1. 정화는 고개를 들었다. 이 시간에 야근이라니. 그들은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반쯤 닫히자 안쪽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일까지 서류 정리 끝내. 입찰건 그쪽 회사로 넘기는 걸로 합의됐어. 그럼 내부 승인 절차는요? 그건 내가 처리해. 박 이사 서명만 받으면 돼. 정화의 손이 멈췄다. 걸레에서 물이 한 줄기 떨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문틈을 바라봤다. 커튼이 반쯤 젖혀져 있었고
그 사이로 노트북 불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이번 계약 누가 알아? 밖에 나가면 우리 다 끝이야. 걱정 마. 대표도 모를 거야. 청소부나 경비들 말고 누가 남아있겠어. 웃음소리가 났다. 짧고 비열한 웃음이었다. 정화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지만 곧 가라앉았다. 그녀는 걸음을 옮겨 복도 끝으로 갔다. 청소 도구함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4월 21일 2218. 비리 의심 대화. 박 이사 내부 거래 언급. 증거 필요. 적고 나서 펜을 덮었다. 문틈 사이로 남자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하나는 서류를 들고 하나는 노트북을 닫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박 이사로 보이는 인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주총 때 대표 자리 공석이지? 그거 내가 맡을 거야. 누가 뭐래도. 축하드립니다, 이사님. 축하하지 마. 이제부터 진짜 지저분해질 거니까. 정화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시선을 돌렸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타고 떨어지는 물방울이 도시의 불빛을 따라 길게 흘렀다. 그녀는 걸레를 들고 천천히 바닥을 닦았다. 손의 움직임은 일정했지만 눈빛은 더 이상 노동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청소라는 행위가 이젠 의미를 달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더러워졌구나. 그럼 닦아야지. 그녀는 청소 카트를 밀며 문 밖으로 나왔다. 복도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추고 카세트 플레이어의 버튼을 눌렀다. 낡은 클래식 선율이 천천히 흘러나왔다. 그 선율 속에서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비와 불빛 사이에서 이중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그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이 회사, 이제부터 진짜 청소 시작이야. 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그 소리와 함께 그녀의 그림자가 복도 끝으로 길게 이어졌다. 비가 내린 다음 날 아침 도시는 한결 깨끗해진 듯 했다. 하늘은 희뿌옇게 흐렸고 바닥엔 어제 내린 비의 흔적이 얇게 남아 있었다. 회사 정문을 지나며 정화는 자동문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흘깃 보았다. 유니폼에 구겨진 주름, 팔목에 달라붙은 물기, 한쪽 구두에 다른 굽. 그녀의 하루는 늘 그렇게 시작됐다. 사무실 문을 열자 커피 향과 종이 타는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밀려왔다. 프린터 소리가 반복적으로 울렸고 복사기 옆 탁자엔 방금 인쇄된 서류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에 얼룩을 닦았다. 그러다 복사기 위에 놓인 한 봉투 더미가 눈에 들어왔다. 서류 끝자락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 통보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봉투를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런데 그중 한 봉투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정화는 무릎을 굽혀 그것을 주었다. 봉투 겉면에는 깔끔한 인쇄체로 쓰인 글씨. 수신 이정화 귀하. 그녀의 손끝이 굳었다. 순간 복도 소음이 모두 멈춘 듯 고요해졌다. 정화는 봉투를 천천히 뒤집어 보았다. 회사 로고, 공식 인장, 날짜 모든 게 진짜였다. 이정화 귀하? 그녀는 입술 사이로 그 이름을 천천히 내뱉었다. 자신의 이름이었지만 너무 오랜만이었다. 마치 잊힌 단어처럼 혀끝에서 낯설게 굴러나왔다.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다.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걸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바닥에 있지 않았다. 사무실을 스쳐 지나가는 동안 책상 위에 이름표들이 눈에 들어왔다. 박 이사, 최도윤 팀장, 윤소미 주임. 이제 모든 이름이 다르게 보였다. 퇴근 후 좁은 월세방. 정화는 형광등 아래 앉아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작은 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다. 테이블 위엔 오전에 가져온 봉투 하나. 그녀는 손끝으로 봉인 부분을 천천히 뜯었다. 장기 휴면주주 이정화님께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보유지분 3%에 대한 주주권이 확인되었습니다. 금번 임시주주총회에 참석 요청드립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3%.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커졌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들이 겹쳐 흘러들었다. 젊은 시절 첫 사무실의 풍경. 벽에는 아직 페인트 냄새가 남아 있었고 남편이 커피를 들고 웃으며 말했다. 이정화 대표님, 오늘도 제일 먼저 출근하셨네요. 그녀는 그때의 웃음을 떠올리며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남편의 손등, 종이 위에 잉크 자국, 그리고 그들이 함께 썼던 첫 계약서. 그 종이에 적혀 있던 이름이 지금 봉투 속 이름과 똑같았다. 정화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오래된 봉투 하나가 있었다. 노랗게 바랜 서류 봉투, 창립 시 지분 증명서라 쓰인 글씨가 희미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펼쳤다. 서류 가장자리는 습기에 약간 눅눅했지만 이름만큼은 뚜렷했다. 이정화 공동 창립 주주 지분 3%. 손끝이 그 이름을 따라 움직였다. 종이 위를 쓰다듬는 동안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남편, 나 아직 남아있었네. 이 회사에 나의 이름이. 그녀는 문득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서늘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과거의 미련이 아니라 정화된 마음의 첫 호흡이었다. 테이블 위 전등 불빛이 종이에 반사되며 반짝였다. 그녀는 봉투를 다시 접어 정리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이제야 청소할 이유가 생겼네. 창문 밖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창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그녀의 결심이 단단히 굳어갔다. 밤이 깊었다. 빌딩의 불빛은 대부분 꺼지고 복도 끝 형광등 하나만이 깜빡이며 꺼질 듯 켜졌다. 정화는 늘 하던 대로 청소 카트를 밀고 16층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러나 오늘은 걸레 대신 손에 서류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사무실 안엔 누구도 없었다. 책상 위엔 낮 동안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식은 커피잔, 열린 노트북, 무심히 접힌 회의 자료.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공기엔 오래된 프린터 토너 냄새가 섞여 있었다. 정화는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다. 손가락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재무보고서, 내부 결제 내역, 입찰 검토안. 익숙한 형식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문장의 틈을 읽고 있었다. 한 장, 두 장,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계약단가 변조. 외주업체 수의계약. 불법 전용 계좌. 펜으로 서류 구석에 표시를 하며 정화는 손끝으로 수첩을 열었다. 박이사 재무 조작 가능성, 비자금 의심. 짧고 정확하게 적었다. 그녀의 필체는 마치 도면 같았다. 그때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정화는 재빨리 서류를 상자 안에 넣고 걸레를 손에 들었다. 문이 열리며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 밤중에 아직도 있네. 청소 아줌마 참 성실하시네. 최도윤 팀장이었다. 와이셔츠 단추를 풀고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정화는 고개를 숙였다. 곧 마무리 중이에요. 도윤은 피식 웃었다. 이런 시간까지 청소라. 우리보다 회사에 더 애정이 많으신가 봐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청소는 애정보단 책임이죠. 하긴. 책임이라 좋은 말이네요. 도윤은 회의 탁자에 걸터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근데 그거 혹시 중요한 서류 아닙니까? 그녀가 숨겼던 상자를 가리켰다. 정화는 걸레를 3개 짜며 말했다. 청소용 쓰레기예요. 더러운 건 버려야죠. 그녀의 손끝에서 물이 떨어져 바닥을 타고 흐르며 도윤의 구두 끝에 닿았다. 그는 살짝 찡그리며 뒤로 물러섰다. 어휴, 조심 좀 하세요. 정화는 걸레를 들고 그 자리를 닦았다. 이런 얼룩은 바로 지워야 해요. 안 그러면 자국이 오래 남아요. 도윤은 어딘가 찔린 듯 어색하게 웃었다. 그 자국이 사람한테도 남나요? 정화는 걸레를 쥔 채로 고개를 들었다. 그럼요.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말에 잠시 공기가 멈췄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정화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서류 상자를 다시 꺼내 책상 한가운데에 올려놓았다. 상자 속에는 이미 정리된 문서들이 있었다. 각 문서마다 붉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증거 확보, 제출 대기, 핵심 인물 연계.
그녀는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지난 3개월 동안 정화가 모은 비리 대화 녹음과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USB를 손바닥 위에서 굴렸다. 빛에 반짝이는 금속의 표면이 마치 칼날처럼 차가웠다. 이제 닦을 차례야. 정화는 탁자 위 물 한 방울을 손끝으로 닦았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이 회사의 먼지 낀 이면을 닦아내는 의식처럼 보였다. 그녀는 카트 위에 물통을 들어 세면대에 쏟았다. 흙탕물 같은 회색빛 물이 하수구로 흘러들었다. 그녀는 그 물줄기를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깨끗이 지우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 하는 말도 독백도 아닌 선언처럼 들렸다. 형광등이 마지막으로 깜빡이며 꺼졌다. 사무실 안엔 어둠과 빗소리만 남았다. 정화는 창밖으로 고개를 들었다. 멀리 도심의 불빛이 번져 있었다. 그 불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스며들며 조용히 반짝였다. 아침 8시 40분. 로비 유리문이 열릴 때마다 봄 공기가 회사 안으로 스며들었다. 직원들은 커피를 들고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누군가는 회의 얘기를, 누군가는 주말 약속을 이야기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다. 정화는 카트를 밀며 천천히 로비를 지나갔다. 걸음은 늘 같았지만 오늘은 공기의 결이 조금 달랐다. 머리카락 끝을 스치는 바람, 멀리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구두 소리조차 유난히 또렷했다. 그녀가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을 때 보안 요원이 다가왔다. 손에는 흰색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혹시 이정아님이신가요? 그 말에 몇몇 직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네, 그런데요. 직원이 봉투를 내밀었다. 주주총회 참석 관련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확인 서명 부탁드립니다. 순간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복도 끝에서부터 번졌다. 주주총회? 청소부가? 이름이 같겠지 설마. 근데 명찰에도 그 이름 있잖아. 농담이지? 그들은 웃었지만 웃음이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정화는 조용히 펜을 받아 서명했다. 이정화. 그 글씨가 사일란에 새겨지는 동안 도윤의 눈이 그 손끝을 따라 움직였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 아줌마 주주총회가 뭔지나 아세요? 정화는 봉투를 품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다. 글쎄요, 가끔 오래된 주주들은 불려가기도 하잖아요. 그녀의 말투엔 아무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하지만 도윤은 순간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 목소리, 단어의 고르는 방식, 그건 단순한 청소부의 언어가 아니었다. 이정화님, 주총은 다음 주 월요일 10시예요. 보안 요원이 덧붙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늦지 않게 가야죠. 정화가 카트를 밀며 복도를 떠나자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뭐야, 진짜 주주야? 아니겠지. 요즘 이름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혹시 몰라. 박 이사님한테 보고해볼까? 됐어, 귀찮게 하지 마. 청소부잖아. 그들의 대화가 멀어지는 동안 정화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문이 열리자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유니폼, 장갑, 약간 굽은 어깨.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단단했다.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조금씩 드러나야겠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유리 반사 속으로 회사의 표어가 비쳤다. 정직과 신뢰로 함께 성장하는 기업. 정화의 입가에 짧은 웃음이 번졌다. 정직이라. 그거 내가 다시 닦아줘야겠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던 순간 도윤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다. 손끝에 남은 묘한 불안감이 커피보다 더 썼다. 밤 9시 40분. 빌딩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며 도시의 소음이 낮은 숨소리처럼 멀어졌다. 16층 사무실에는 단 하나의 형광등만 켜져 있었다. 그 아래 청소 카트 대신 복사기 위에 앉은 중년 여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정화는 복사기 유리 위에 한 장의 서류를 올렸다. 재무내역서 내부 결제용. 비공개 도장이 찍힌 붉은 글씨가 또렷했다.
복사기에서 흰 종이가 한 장씩 밀려 나올 때마다 기계의 기계음이 정화의 심장 박동과 맞물렸다. 윙 찰칵, 윙 찰칵. 그 단조로운 리듬 속에서 그녀의 손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정갈했다. 탁자 위엔 이미 여러 장의 복사본이 쌓여 있었다. 그 위에 작은 포스트잇 메모들이 붙어 있었다. 계좌번호 일치, 금액 수정, 도장 위조 흔적. 정화는 종이를 정리하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복사기 불빛이 꺼지자 사무실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정화는 조용히 전등 스위치를 눌러 책상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껐다. 그 작은 조명이 그녀의 얼굴 한쪽만 비췄다. 눈빛엔 피곤 대신 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하얀 봉투를 꺼냈다. 가느다란 펜으로 글씨를 써내려갔다. 최도윤 팀장님께, 박 이사님께, 윤소미 주임님께. 각 봉투 안에는 정화가 복사한 서류 한 장과 한 장의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진짜 회사를 청소할 사람을 기다립니다. 글씨체는 단정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오랜 시간 글을 써온 사람의 필체였다. 그녀는 봉투를 하나씩 쌓아 올리며 짧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됐네. 바로 그때 복도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정화는 고개를 들었다. 낯익은 얼굴이 문틈 사이로 들어왔다. 윤솜이었다. 그녀의 손엔 회사 로고가 새겨진 파일이 들려 있었다. 아직 안 가셨어요? 정화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가려던 참이에요. 마지막 정리만 남아서요. 소미는 탁자 위 봉투들을 흘끗 보았다. 회의 자료예요? 정화는 조용히 하나를 집어들었다. 중요한 사람들에게 줄 자료예요. 그리고 초대장 하나를 내밀었다. 당신 것도 있어요. 소미는 놀란 눈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저요? 이게 뭐예요? 정화는 답 대신 잔잔히 웃었다. 내일 아침이면 알게 될 거예요. 단 한 가지만 약속해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으로 봐요. 소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정화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엔 묘한 울림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올렸다. 도시의 불빛이 창문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그녀는 유리창에 손을 얹었다. 이 빌딩 참 반짝거리죠. 하지만 안쪽은 늘 더럽더라고요. 소미가 뒤에서 말했다. 그래서 청소하러 오셨군요. 정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번엔 제대로 닦을 거예요. 창문 너머로 번개가 번쩍였다. 순간 유리 위에 비친 두 여자의 실루엣이 겹쳐졌다. 세대도 지위도 다르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닮아 있었다. 정화는 블라인드를 다시 내렸다. 이제 그만 가요. 내일은 길고 바쁠 거예요. 소미는 봉투를 품에 안고 고개를 숙였다. 내일 뵙겠습니다, 대표님. 그녀의 말끝이 살짝 떨렸다. 정화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불러주다니 고맙네요. 소미가 나간 뒤 정화는 조용히 남은 봉투를 바라보았다. 하나하나가 무겁게 빛났다. 그녀는 마지막 봉투 위에 손을 얹었다. 이제 진짜 청소를 시작할 시간. 창밖으로 천둥이 울렸다. 사무실 불빛이 번쩍이며 꺼졌다. 그리고 어둠 속 탁자 위 흰 봉투만이 희미하게 빛났다. 아침 9시 정각. 봄 햇살이 고층 빌딩 유리벽을 타고 흘러내렸다. 사무실은 분주했고 직원들의 걸음엔 묘한 긴장감이 깔려 있었다. 오늘은 새 대표이사 취임식이 있는 날이었다. 엘리베이터 앞 도윤은 커피를 들고 시계를 보았다. 대표님이 바뀐다더니. 누군데 이렇게 비밀이야? 옆에 여직원이 낮게 웃었다. 박 이사님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럼 세상 불공평하지. 이 회사 진짜 청소 좀 해야 돼. 그의 말에 사람들은 피식 웃었다. 로비 한쪽에선 직원들이 현수막을 걸고 있었다. 새로운 도약 정직과 신뢰로 함께. 그 문구 아래 꽃바구니와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박 이사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유리창을 닦듯 손바닥으로 쓸었다. 이제 진짜 내 세상이네.
그의 얼굴엔 승리자의 여유가 흘렀다. 그때였다. 자동문이 쉬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바람 한 줄기와 함께 누군가 들어왔다. 직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정화였다. 3달 전 그들이 조롱하던 청소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검은 정장, 간결한 단발, 어깨엔 흰 스카프가 얹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로비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공기가 서늘하게 갈라졌다. 누군가 속삭였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청소부 아줌마 아니야? 그 이름. 에이 설마. 정화는 안내 데스크 앞에 멈춰 섰다. 직원이 다급히 일어나 물었다. 저 방문 목적이? 정화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취임식 있죠? 네, 대표이사님 오시면 바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대표이사님 도착하셨습니다. 로비가 일순정적에 잠겼다. 박 이사의 미소가 서서히 굳었다. 모두의 시선이 정화를 향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말했다. 좋은 아침이네요. 도윤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다. 컵이 바닥에서 깨지며 커피가 흘렀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화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청소 끝내고 왔어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바꿔놓았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서류 한 묶음을 꺼냈다. 이사회 의결서 대표이사 선임안. 상단엔 그녀의 이름이 또렷했다. 이정화. 회사를 세운 사람 중 하나, 그리고 지금 돌아온 사람. 박 이사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이건 무슨 장난입니까? 정화는 차분히 서류를 내밀었다. 장난은 이미 오래전부터 누가 치고 있었잖아요. 로비 한가운데 그녀는 손가락으로 유리문을 가리켰다. 그 표면엔 사람들의 지문이 가득 남아 있었다. 이 문 늘 닦았죠. 하지만 아무리 닦아도 지문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 회사의 문제였어요. 겉은 깨끗한 척하지만 안은 늘 더럽죠. 정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대리석 위로 묵직하게 떨어졌다. 그녀의 시선이 도윤에게로 향했다. 이제 청소 순서를 바꿀 때예요. 저 밑에서부터가 아니라 윗사람들부터 닦아야겠죠.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 이사는 허둥지둥 웃음을 짓더니 말했다. 청소부가 대표라니 세상에. 정화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맞아요. 저는 여전히 청소부예요. 다만 이제는 이 회사를 청소하는 사람이죠. 순간 로비 천장에서 아침 햇살이 쏟아졌다. 그 빛이 그녀의 구두 끝을 스치며 반사되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 한 점에 모였다. 그녀의 그림자가 로비 바닥을 가로질러 길게 드리워졌다. 자, 여러분. 이제 진짜 청소를 시작합시다. 정화의 마지막 말이 울려 퍼졌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려다 멈췄고 누군가는 눈을 내리깔았다. 공기 중에 떠다니던 미세한 먼지까지 그녀의 말에 잠잠해진 듯 했다. 로비 벽면에 대형 LED 스크린이 켜지며 회사 슬로건이 나타났다. 정직과 신뢰로 함께 성장하는 기업. 정화는 그 문구를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그래요. 이제 그 말을 믿어도 될 것 같네요. 그녀는 똑바로 걸어 나갔다. 대리석 위에 남은 커피 얼룩 하나가 그녀의 발길에 밟혀 사라졌다. 밖으로 나서자 유리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 위로 햇살이 번졌다. 미소 한 줄, 결심 한 줄. 그 표정엔 오직 한 문장만 남아 있었다. 이제 깨끗해질 시간이다. 며칠 뒤 회의실. 벽에는 회사 로고가 걸려 있었지만 그 아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 있었다. 긴 탁자 한가운데엔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다. 정화는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 손에는 아무것도 쥐지 않았다. 그녀의 앞에는 감사팀 직원들이 차례로 자료를 펼치고 있었다. 박 이사 해외 계좌로 총 8억 원 송금 내역 확인되었습니다. 서명 위조 흔적 및 허위 결제 내역 총 23건입니다. 한 장 또 한 장. 증거 서류가 테이블 위에 쌓일수록 박 이사의 얼굴빛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그건 전부 회사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이런 건 다들. 정화는 조용히 말을 끊었다. 다들이라뇨. 그 말이 제일 위험한 말이에요. 회의실 안이 정적에 잠겼다. 그녀의 시선이 도윤을 향했다. 그는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정화가 고요히 물었다. 도윤 씨, 지난번 커피를 쏟은 그날 기억하시죠? 네, 그게 왜? 그날 회의실 CCTV가 복구됐어요. 모니터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다. 흑백 화면 속 도윤과 박 이사가 누군가의 서류를 훔쳐 복사하고 있었다. 정화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화면의 빛이 그들의 얼굴에 닿을 때마다 두 남자의 얼굴이 점점 무너져 내렸다.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박 이사님이. 박 이사가 소리쳤다. 입 닥쳐. 이건 다 내가 먼저. 정화의 손이 살짝 들렸다. 그 한 동작만으로 두 사람의 말이 멎었다. 그녀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회사의 더러움은 당신들의 손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서 시작됐죠. 그녀의 말에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다. 한 줄기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탁자 위에 서류를 비췄다. 그 빛이 반사되어 정화의 손끝에서 잔잔히 떨렸다. 청소란 건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닦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일이에요. 먼지를 털어내면 그 아래에 감춰졌던 게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청소를 싫어해요. 진짜 자신을 마주해야 하니까. 박 이사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청소부 주제에 지금 우리한테 설교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정화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설교 아니에요. 보고서예요. 당신들이 만든 더러움의 결산 보고서. 그녀는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 종이 위엔 그동안 누적된 비자금 계좌와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박 이사 자신의 이름도 있었다. 박 이사의 손이 떨렸다. 이걸 어디서? 정화는 짧게 대답했다. 청소하다가 주웠어요. 순간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다. 도윤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럼 이걸 다 밖으로? 정화는 미소를 지었다. 이미 보냈어요. 감사팀 주주 언론. 이제 이 회사도 깨끗해지겠죠. 박 이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엔 피가 다 빠져 있었다. 입가가 덜덜 떨리더니 작게 중얼거렸다. 당신이 대체 뭐길래? 정화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저요? 그냥 이 회사를 처음 만든 사람 중 하나예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짧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정화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유리창을 열었다. 봄바람이 회의실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녀는 그 바람을 마주보며 말했다. 이제 공기가 좀 통하네요. 뒤에서 도윤이 낮게 물었다. 이제 다 끝났습니까? 정화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청소는 매일 해야 깨끗해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문을 나섰다. 회의실 안엔 여전히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위로 바람이 지나갔다. 그 바람이 페이지를 넘기며 하얀 종이 한 장을 탁자 끝으로 밀었다. 그 종이 위엔 그녀의 메모가 있었다. 더러운 건 사람 아닌 침묵이다. 새벽 5시. 도시는 아직 반쯤 잠들어 있었다. 회사의 로비 불빛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유리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온 첫 햇살이 대리석 바닥 위를 천천히 훑었다. 정화는 홀로 서 있었다. 검은 정장 대신 하얀 블라우스와 편한 슬랙스를 입은 모습이었다. 손엔 오래된 걸레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문득 처음 입사하던 날을 떠올렸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던 복도, 거기 아직 안 닦았어요? 라며 비웃던 목소리들. 이제 그 복도엔 조용히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유리문 앞에 섰다. 아직 닦지 않은 지문 몇 개가 아침 햇살의 은빛으로 비쳤다. 정화는 걸레를 들어 조용히 닦기 시작했다. 유리 위에 맺힌 물방울이 빛을 머금어 반짝였다. 그 빛이 그녀의 손등에 닿았다.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윤소미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대표님, 이 시간에도요? 정화는 웃었다. 새벽이 제일 조용하잖아요. 이럴 때 닦으면 유리가 제일 투명해져요. 소미는 잠시 유리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정말 깨끗하네요. 정화는 걸레를 내려놓으며 답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회사를 깨끗하게 만들 거예요. 그녀는 잠시 유리에 손을 얹었다. 유리 너머로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해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엔 피곤함보다도 어딘가 맑은 빛이 묻어 있었다. 누군가 그녀를 보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정화는 미소로 답했다. 유리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천천히 햇빛 속으로 번졌다. 그 얼굴은 더 이상 청소부도 대표이사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결국 청소란 건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닦는 일이었구나. 그녀의 손끝이 마지막 얼룩을 닦아냈다. 그 순간 유리문은 완전히 투명해졌다. 바깥의 햇살, 사람들의 발걸음, 그리고 그녀의 미소까지 모두 담았다. 정화는 카트를 밀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걸음마다 구두굽이 잔잔한 울림을 냈다. 그 울림은 점점 멀어졌고 대신 새 아침의 소음이 들어왔다. 로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유리문 위에는 햇살이 남긴 문장 하나가 비처럼 흘러내렸다. 깨끗이 산다는 건 끝없이 다시 시작하는 일이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